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무릎 통증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무릎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무릎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 약 1시간 조금 남짓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계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정형외과 원장은 고민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전에 제가 처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무릎 통증에 대해서 각각 그 증상에 따른 원인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리마인드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무릎이 붓는다, 이제 무릎이 휜다, 무릎이 펴지지 않는다, 무릎이 흔들린다, 무릎 앞쪽이 아프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무릎이 붓는 경우는 무릎 관절 손상이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주의를 좀 요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무릎이 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무릎이 점점 더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무릎이 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골판이 찢어져서 껴 있거나 아니면 연골 조각 같은 유리체가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릎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십자인대 파열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무릎 앞쪽이 아픈 경우는 체중 부하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 통증 원인에 해당하는 게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계시다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는 거를 한번 보고 이 영상을 또 신청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무릎을 지키는 방법, 무릎 보호 프로그램의 큰 개요입니다. 원리는 일단은 안 아프게 걷기, 그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허벅지, 엉덩이 근육 자극, 그 다음 세 번째 발목 종아리 자극이랑 균형 잡기를 통해서 무릎을 보호를 하는 거고, 이것들 통해서 무릎 관절이 이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게끔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자연 치유라는 거는 쉽게 다른 말로 하면은 무릎 퇴행을 지연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요에 대해서 먼저 크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나왔을 때도 좀 얘기 드렸던 내용인데, 통증에 따른 차이가 이렇게 근육통, 관절통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보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재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재활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근육통은 근섬유가 손상돼서 이제 나타나는 통증이고요. 관절통은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이 돼서 나타나는 통증인데, 둘의 차이점은 근육통은 회복이 되는 거고요. 관절통은 이제 비가역적,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그렇게 점점 진행을 하게 되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절통은 이렇게 쉽게 모식도로 보면은 왼쪽의 정상 관절은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손상된 관절은 연골 조각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관절막에도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부어 있고, 또 이것들이 물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무릎도 부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손상된 관절이라고 이제 나타내는 건데, 쉽게 말하면 피부에 상처가 났어요. 어디에 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쓸렸는데 이거를 내가 무시하고 어딘가에 자꾸 비벼요, 막. 그러면 당연히 거기 부위가 더 붓고 아프고 뭐 이렇게 막 빨갛게 되고 막 그러겠죠.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상된 관절인 상태에서는 비비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통과 관절통을 구분을 하는 거는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근육통은 아까 말했던 대로 회복이 좀 빠르고, 그다음에 약간 무겁고 당기는 느낌, 그리고 힘만 줘도 통증이 좀 생기고 이런 특징이 있고, 관절통은 회복이 느리고 시큰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관절 부위에 당연히 통증이 있고, 아까 이게 보여드렸던 대로 부종이 무릎이 붓는 게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근육통은 한 두세 시간, 가볍게 생긴 근육통 같은 경우는 한 두세 시간 정도면은 회복이 되고, 조금 무리했다, 그래서 생긴 근육통이다 그러면은 한 1, 2일 정도 뒤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관절통은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릎 상태가 근육통이구나, 아니면 관절통이구나, 이런 거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내가 근육통 혹은 아주 미미한 정도의 관절통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재활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겠다, 아니면 없겠다, 이거를 구분해서 다음 내용들을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재활은 스포츠랑은 이거 뭐 글자도 당연히 다르지만 의미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재활은 아픈 쪽 다리가 반대쪽 다리, 그러니까 건강한 다리만큼 근력이 생기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게 재활이고요. 그다음 스포츠, 뭐 운동 이런 것들은 양쪽 근력이 비슷한 상태에서 더 강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활과 스포츠에 대해서는 개념을 분명히 하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목표를 잡고 운동을 할지, 아픈 쪽 다리를 위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양쪽이 다 더 강화시키는 건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걷기는 모든 사람이 다 걷잖아요. 안 걸으시는 분은 없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걷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이 보행 주기, 게이트 사이클이라고 해서 보행 주기인데, 이 보행 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여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 빨간색 색깔 칠해진 구위가 요때 쓰이는구나 라는 거를 나타내는 건데, 그냥 딱 그냥 언뜻 봐도 다리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근육이 다 쓰이네,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다리의 모든 근육이 다 쓰인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육이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이 근육과 정말로 내가 아픈 거, 통증과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능과 이런 것들의 관계가 정말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설문지 같은 거를 이제 그 환자분들이나 뭐 아무튼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통증은 뭐 얼마나 자주 무릎이 아픈지, 뭐 어떨 때 아픈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항목들이고, 일상생활 기능, 그러니까 뭐 계단 오르내리기, 뭐 앉았다 일어나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문지를 다 한 거고, 통증이 없고 혹은 일상생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쪽이 점수가 더 높아요. 그거를 그냥 좀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타임드 업 앤 고 테스트라는 건데, 앉았다가 3m를 앞으로 가요. 앞으로 빠른 걸음으로 가서 다시 3m를 돌아와서 의자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보행 기능을 내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초를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왔다가, 당연히 초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그 밑에 X축은 이제 근육의 근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룹일수록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제일 약한 그룹, 제일 높은 그룹. 그래서 근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통증에 대한 점수가 올라가는 것, 점점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기능 점수에서도 근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기능 점수가 또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갔다가 오는 거, 빨리 갔다 오는 거, 당연히 초가 그러니까 빠를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근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초가 점점 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이 좋고 근육이 좋으면 내가 통증도 덜 느끼고 일상생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의 연결고리라고 이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제 근력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력이 중요한데, 근력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실 꾸준하게 관리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은 근력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뭐 수술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다쳤다든지 이러면서 근력이 빠지는 경우. 그러면은 우리 무릎에 이 부하가 점점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체중이 더 많이, 그러니까 내 관절 자체가 받는 그 힘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무릎 점점 연골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무릎 구조가 손상되는 것을 이제 손상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그 막 조각들 돌아다니고 무릎이 붓고 이 상태에서 무릎이 자꾸 비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붓고 더 아파지고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그러면은 또 근력이 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또 무릎 부하가 증가하게 돼요. 그게 계속 악순환이 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재활은 여기 하지 근력에서 무릎 부하가 증가되는 거, 하지 근력을 약화되는 거를 막는다. 그거를 초점으로 재활을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건강한 쪽 다리만큼 근육을 강화시킨다. 어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앞뒤 전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운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 아프게 걷기, 허벅지, 엉덩이 근육 자극을 통해서 기본 보호를 하고 발목 종아리, 그다음에 균형 잡기까지 해서 심화 과정을 해서 총 5단계를 통해서 무릎 보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안 아프게 걷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뭐 어떻게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볼게요. 이 작가님, 선생님 저는 약간 안짱다리로 걷는데 이것도 무릎 통증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곧 나올 거예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얀 미소님, 연골연화증은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화증도 관리를 못하면 퇴행성 관절은 빨리 진행이 될까요? 그럼요. 연골연화증이 있으신 분들도 오늘 이 재활 프로그램을 잘 들으시고 집에서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연골연화증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내가 체중을 받는 부위에 연골연화증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관리를 못 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안 아프게 걷기는, 자, 다리를 일단 모식적으로 보면은 고관절에서부터 무릎관절, 발목관절까지 우리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다리를 나타내는 거고, 곧게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체중이 고르게 전달이 되면서 관절의 부담을 덜 느끼게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O자 다리거나 X자 다리거나 아니면 무릎이 좀 앞으로 전방각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안 아프게 걷고 싶어도 하중이 이제 한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조금 진료를 받아보시고 의사와 상의를 해서 운동을 진행을 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발목, 무릎, 고관절 완충이 안 되는 걸음걸이, 아까 그 사진 보셨듯이 그런 변형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작가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팔자걸음, 안짱걸음, 가위 걷기라고 해서 그 모델 워킹 쉽게 모델 워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것들을 세 가지 걸음도 무릎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뭐 팔자걸음처럼 이렇게 발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무릎 안쪽에 하중이 더 많이 실릴 수가 있고요. 안짱걸음도 마찬가지고 가위걸음도 이게 일직선으로 고르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면서 걷게 되니까 한쪽, 그러니까 주로 안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안쪽으로 이 체중이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무릎이 아플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 아프게 걷는다는 것의 의미는 자, 무릎의 추가적인 손상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회복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두 번째는 근 위축을 막고 균형 감각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걷는 거는 사실 근력 강화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근 위축,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데 근력 강화를 이루어주는 그 강화는 걷는 걸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선생님 많이 걷거나 뭐 파워워킹을 한다든지 이러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장시간 걸으면은 또 무릎 연골에 부담을 주기가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아까 손상된 관절 그림처럼 막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안 아프게 걸으려면 가급적 휴식을 좀 취한다든지 아니면 지팡이나 목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안 아프게 걷는 개념을 잘 숙지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활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크게 이제 아까 말했던 5가지 항목이고 그 항목에서 각 몇 개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안 아프게 걷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체중 이동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사실은 수술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좀 걷는 게 매우 힘드신 분들한테 이제 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일어서 가지고 한쪽 다리로 체중을 이렇게 옮겨 보는 겁니다. 이게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몸을 살짝 기울이면서 체중을 한번 실어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한 30초에서 60초 정도 그거를 한 세트로 잡고 한 3에서 5세트 정도. 그리고 하루에 2-3번씩 이렇게 해서 체중 이동을 먼저 좀 해보고 내 무릎이 내 체중을 견딜 수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벽에 뒤통수 대기 이게 뭔가 싶긴 할 텐데 아프게 걸으시는 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보면은 되게 이렇게 척추가 되게 구부정해가지고 어깨도 앞으로 말리고 목도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부정하게 걸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왜냐면은 요즘에 뭐 컴퓨터나 핸드폰을 자주 하다 보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걸을 때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진은 발이 조금 앞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발을 적당한 위치에 놓고 엉덩이서부터 등, 그 다음에 이 뒤통수까지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딱 대봐서 이제 그 자세가 보통 중립 척추 자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내 척추, 그러니까 허리, 등, 가슴, 그다음 목까지 이 정도의 상태에서 걷는 게 맞구나라는 걸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유지를 하는 거를 1분 동안 하면서 3세트 하루에 2-3번씩. 이거는 좀 비슷하니까 필요한 경우 제가 언급을 하고 아니면은 밑에 슬라이드, 여러분 보시는 슬라이드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서서 무릎 뒤로 굽히기. 앞에 이제 뭐 의자도 좋고 아니면 이제 잡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똑바로 쓴 상태로 한쪽 무릎을 뒤로 이제 구부려 보는 거예요. 구부려 봐서 무릎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한 운동 스트레칭인데
기본적으로 평지를 걸을 때는 한 60에서 한 70도 정도만 구부릴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르내리는 거는 90도가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고 그 각도에 맞게끔 가능하면 90도 이상, 90도 이상 무릎을 구부리는 각도를 내가 확인을 하고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부리는데 아프다 그러면 무릎 각도를 초반에는 이제 약하게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뭐 한 10번씩 한 3세트 이런 식으로 뒤로 무릎 굽히기를 통해서 운동 범위를 회복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앞에 것들이 준비가 됐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걸어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 벽 잡고 제자리 걷기. 벽을 잡고 한 손으로 벽을 잡고 이제 발을 실제로 그냥 내가 걷듯이 걸어보는 거예요. 척추 정렬 확인하고, 뒤통수에 아까 되는 걸로 내가 척추 정렬 중립이 되는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내가 느끼면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걸어봤을 때 통증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좀 더 걸어보는 거고, 하지만 무리가 가지 않게끔. 그래서 벽 잡고 제자리 걷기까지 이렇게 총 4가지로 안 아프게 걷기 운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허벅지 근육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허벅지 앞쪽과 뒤쪽 모두 고르게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자, 한 챕터 나갈 때 주면 하나씩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한 번씩 볼게요. 왜 배만 나왔님, 선생님 재활 운동하면 스포츠 활동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스포츠 활동하면 무릎이 시리는 관절 통증이 있어요. 전 축구합니다. 관절이 이미 아프면 늦은 걸까요? 30살인데도 무릎이 아파요. 축구 선수였는데 관절이 닳았어요. 축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뛰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많이 부상도 당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뭐 프로 축구 선수들은 정말 부상을 많이 달고 다닌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릎이 시리는 관절 통증이 있다라는 거는 연골이 조금 손상이 됐거나 관절염이 조금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전에 아마 연골판 같은 구조물들이 손상이 먼저 있어서 연골이 이제 뭐 닳거나 뭐 손상이 됐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통증이 발생을 할 수는 있고, 그러면은 아직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회복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시술이나 수술이나 뭐 주사나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치료가 많으니까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병원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치료를 재활 운동도 하시면 스포츠 활동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프로 선수를 봐도 십자인대 파열돼도 재건한 다음에 다시 충분히 이렇게 다시 복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활 운동 열심히 치료 잘 받고 재활 운동 열심히 하면은 스포츠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 슬퍼하실 필요는 없고 빨리 진료 보시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한 젊을 때. 그래서 그거는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허벅지 근육 이제 준비인데, 이거는 이제 스트레칭, 쉽게 말해서 스트레칭이야. 근육 운동을 하기 전에 필요한 스트레칭. 그래서 이렇게 뭐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면은 이렇게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폼롤러나 요즘에 폼롤러나 아니면은 뭐 스트레칭 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스트레칭 충분히 허벅지 쪽 충분히 한 다음에 운동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월스쿼트, 벽 기마 자세인데, 몸을 벽에 기대요. 다리는 앞으로 조금 내밀고 몸을 벽에 전부 다 기댄 다음에 앞을 바라 응시한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이제 구부려 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깊게 내려오는 거는 오히려 무릎 관절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90도 이하에서, 그러니까
90도가 넘어가지 않게끔, 완전 쪼그려지지 않게끔, 그래서 90도 혹은 그 미만으로 무릎이 구부려지는 거를 먼저 운동을 해 보시고, 거기에 적응이 되거나 편하다라고 하면 한 90도에서 조금 넘어가는 정도까지 운동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벅지뿐만 아니라 이제 엉덩이 근육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 번 할 때 한 10번 정도. 그다음에 그거를 한 세트로 해서 2, 3세트. 하루에 두세 번. 뭐 요 정도 해서 월스쿼트를 먼저 운동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월스쿼트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편하다, 그러면 하프 스쿼트, 이제 뭐 벽에 기대는 거 없이, 벽에 기대면은 이제 조금 무릎 이제 그 부하가 조금 덜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 내가 이제 도움 없이 하는 하프 스쿼트를 넘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 뭔가 봉을 잡고 스쿼트 동작을 해 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게 뭐 의자도 괜찮고, 뭐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이 손만 약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스쿼트 동작을 해보시면 돼요. 스쿼트 동작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무릎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골반을 조금 접어야 돼요. 골반을 좀 접으면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척추는 이제 골반 접은 상태에서 척추는 너무 구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 편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피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자세를 기억하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밴드 걸고 다리 밀기라고 그래가지고, 밴드를 이제 이거 헬스장 같은 데 가면은 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뭐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수건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하셔도 되는데, 밴드를 걸어가지고 이 고관절이랑 무릎 관절이 이렇게 90도 되는 정도로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이거를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으로 이렇게 쭉 미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고무줄이 이제 또 강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자기에 맞는 강도로 운동을 하고, 그게 넘어가면은 더 강한 걸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이 서서 체중 부하를 하면서 하는 게 안 되시는 분들, 무릎이 당장 막 부어 있거나 심하게 부어 있거나 이러는데 근육이 너무 빠지는 분들한테는 이런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누워 있는 상태에서 체중 부하 없이 무릎을 쭉 펴고, 다리를 지면에서부터 한 3, 40cm 정도, 한 30cm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올려도 이게 그 부하가 덜 걸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올린 상태로 한 5초를 버텨요. 5초 버티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리고, 올리고 천천히 내리고. 허벅지 앞쪽이고, 반대로 이제 허벅지 뒤쪽은 엎드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로 5초를 버티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놓고. 요거를 한 번 할 때 한 10개에서 15개. 이걸 한 번 할 때 한 3세트,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통 병원에서 수술한 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기도 해요. 체중 부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핀 상태로 한 5초 또 버티고, 다시 내려놓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앞쪽. 그 다음에 일어서서 앞에 뭐 의자가 됐든 뭐가 잡을 수 있는 걸 잡은 상태에서, 이거 아까 다리 구부리는 거 이제 안 아프게 걷기 나와 있던 운동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 방향이 좀 다른 거예요. 얘는 구부린 상태에서 한 5초를 버티고 다시 천천히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구부린 상태에 5초 버티고 또 천천히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엉덩이 근육 자극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또 질문이 하나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 전진애님, 무릎이 안 좋으면 스쿼트나 런지는 피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동작 설명해 주세요. 무릎이 안 좋으면 스쿼트나 런지는 피해야 하나요? 이게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스쿼트나 런지가 이게 그냥 헬스장에서 스쿼트 런지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무게를 막 든 상태에서 막 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 뭐 할 수 없는 이렇게 그림의 떡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한 거에 약간 답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영상에도 조금 아마 내용이 있을 텐데, 무릎이 구부리는 각도가 그러니까 커질수록, 무릎을 더 많이 구부릴수록 무릎의 압력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쪼그려 앉는 자세나 양반다리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거든요. 너무 구부려지는 자세.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돼요. 스쿼트나 런지도 마찬가지예요. 스쿼트는 했을 때 하프 스쿼트 혹은 4분의 3 스쿼트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무릎이 너무 구부려지지 않게끔. 그래서 이 정도를 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버틸만 하다, 그러면 조금씩 더 늘려보는 거예요. 런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봐서 내가 점점 적응이 되고 무릎에 내가 무리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은 조금 더 늘려나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아프다 그러면 조금 덜 구부리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예 동작 자체가 안 되시면은 가급적이면 그 당장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운동으로 충분히 스쿼트나 런지 말고도 허벅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런 운동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자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엉덩이 옆쪽, 뒤쪽, 뭐 이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냥 폼롤러나 뭐 공 같은 거 있으면은 이제 거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원하시는 만큼 스트레칭 충분히 하신 다음에 운동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운동은 엉치로 허리 들기,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인데 뭐 무게를 갖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맨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준비 자세는 처음에 이제 똑바로 서서 다리는 한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발은 너무 11자 말고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충분히 정면을 응시하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골반을 접어주는 거예요. 골반을.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골반을 접어주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여기 고관절 제대로 말하면 고관절이죠.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골반이라고 하는데 고관절을 접어주는 거예요. 무릎은 너무 구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는 똑바로 가능한 이렇게 일직선으로 필 수 있게끔 허리는 조금 펴고, 사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준비 동작으로 이렇게 무릎이랑 접은 고관절을 피면서 원래 준비 동작으로 돌아오는 거를 한 과정인데, 이때 필 때 엉덩이를 집어넣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엉덩이에 이렇게 엉덩이 힘을 꽉 줘서 엉덩이를 쑥 집어넣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셔야 엉덩이 근육에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사실 동작이 좀 어려운 동작이긴 한데 몇 번 하시다 보면 좀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10번에서 2, 3세트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전체적인 이제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리 척추 정렬을도 하기 때문에 허리 근육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앉아서 밴드 벌리기인데, 이거 밴드가 필요하긴 한데 밴드를 걸어 가지고 허벅지에 걸어요. 허벅지에 걸어서 다리를 이렇게 벌려줍니다. 벌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버텨요. 한 3에서 5초 정도 버티고 다시 천천히 오므리고 또 벌리고 버티고 오므리고. 항상 모든 동작이 이제 이게 이제 힘을 줄 때는 벌리는 동작일 때 힘을 쓰게 되잖아요. 이것도 좋은데 천천히 버티면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근력에 좋은 운동이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등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리 이제 엉덩이 바깥쪽 근육을 조금 자극시키는데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옆으로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 이제 위에 있는 다리를 바깥쪽 다리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거를 안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리를 이렇게 침대도 좋고 뭐가 됐든 이렇게 앞으로 살짝 뺀 다음에 안다리를 살짝 떨어뜨린 상태에서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돌리는 거예요. 다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외회전근, 엉덩이의 외회전근이라는 게 있는데 바깥으로 돌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돌리는 동작, 이 상태에서 뭐 한 3에서 5초 정도 버티고 또 천천히 내려놓고 또 다시 올리고 버티고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깥 다리를 또 내려놓은 상태에서 들어 올려요. 위로 들어 올리고 또 버티고 또 내리고 들어 올린 다음에 버티고 천천히 내려놓고, 이거는 이제 내회전근, 안으로 돌리는 동작이라, 엉덩이를 안으로, 고관절을 안으로 돌리는 거라고 해가지고 내회전근을 또 자극하기 위한 운동,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누워서 하는 운동들은 체중 부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서서 하는 게 이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뭐 이렇게 누워서 하는 운동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를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이 바깥쪽 다리를 이렇게 뒷면에서 천천히 들어 올려요. 이거는 한 이제 30cm보다는 조금 더 높이. 그래서 이 정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한 5초를 또 버티고 또 천천히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엉덩이 바깥쪽, 아까 중둔근이라고 했죠. 엉덩이 바깥쪽 근육을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바깥쪽이고 이건 안쪽 다리. 이 바깥쪽 다리를 앞으로 좀 내민 상태에서 안다리를 지면에서 또 들어 올려요. 요거는 사실 조금 많이 들어 올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 올리고 5초 버티고 또 천천히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고관절의 이제 내전근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골고루 다 하시면은 엉덩이 전체적으로 앞, 옆, 뒤, 안쪽까지 다 꽉 채워서 운동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 따라 해보시면은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발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질문을 하나 좀 볼게요. 저는 아프지 말자니, 저는 왼쪽만 아프다가 이제 오른쪽도 아파졌는데 한쪽이 아파서 다른 쪽으로 부하가 증가돼서 그런 걸까요? 이런 분들이 병원에 사실 굉장히 많이 오세요. 나는 원래 오른쪽이 처음에 아팠다가 이제는 왼쪽이 아파요, 왼쪽이 더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악순환의 고리라고 했잖아요. 근력이 그러니까 뭐 빠지든 아니면 뭐 다쳤든, 그래서 이렇게 아픈 쪽 다리를 잘 안 쓰게 되면은 이게 근력이 빠지고 또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은 또 더 손상되고 이러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 한쪽 다리를 더 안 쓰게 돼요. 그럼 이제 반대쪽 다리로 이제 체중을 짚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 다리로 원래 평소보다 체중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 많은 경우에서 다리가 아프면은 활동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먹는 거를 조절하지 않으시면은 살이 더 많이 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체중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절에 체중이 조금만 증가해도 관절에는 한 배 이상이 부하가 증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쪽 다리도 이거를 어느 정도 이 한계치가 있는데 그거를 점점 넘어가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쪽 다리도 아프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손상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내가 근데 물이 아픈 게 어떤 식으로 아픈 건지는 제가 이때까지 설명해 드린 게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병원을 갈지 아니면 혼자 재활을 해볼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티나 최님, 저는 평발입니다. 무릎 많이 걸으면 무릎이 아파요. 평발이라서 그런가요? 이거는 제가 지금 곧 나올 이 발목 종아리 부분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제가 다른 것도 질문을 천천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제가 최대한 해볼게요.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내용 먼저 끝내고, 발목 및 종아리 자극, 안 아프게 걷기, 발바닥 완충작용. 자, 발바닥이 우리가 이제 원래 아치가 있잖아요. 발바닥에 이렇게 보면은 내 발바닥을 딱 보시면은 이렇게 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사실 걸을 때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체중이 그러니까 뭐 걷거나 뛰거나 뭐 할 때 발부터 먼저 닿잖아요. 이 스프링 작용을 이 아치가 스프링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눌릴 때 얘가 이렇게 쑥 잠깐 이렇게 펴지면서 스프링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을 갖다가 먼저 1차적으로 발이 흡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릎이나 고관절에도 무리가 조금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근데 이 발바닥 아치를 만들어주는 거는 인대랑 근육, 뭐 힘줄 이런 것들이 다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운동을 시켜주면은 무릎 충격을 더 흡수를 잘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스트레칭 마찬가지로 종아리 쪽, 앞쪽, 뭐 뒤쪽, 안쪽 뭐 다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그 골고루 다 먼저 스트레칭이나 충분히 이완을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아리 쪽 아킬레스건 이완, 종아리 자극을 먼저 해야 되니까 아킬레스건이 사실 제일 종아리에서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종아리 그 뒤쪽.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벽을 민 상태로 한쪽 다리는 앞으로, 한쪽 다리는 뒤로 해가지고 이쪽 다리를 이렇게 쭉 펴주시는 거예요. 뒤쪽 다리 쭉 펴면서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뭐 30초, 60초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밴드가 필요한데 밴드가 꼭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수건 같은 거 걸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발 건 상태에서 왼쪽 발을 먼저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 발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싹 돌리는 거예요. 이쪽 발을 이렇게 발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무에 밴드 걸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탄성 때문에 얘가 힘을 받겠죠. 그러면서 종아리 바깥쪽 근육을 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린 상태로 한 3초, 한 5초 정도 유지하고 운동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발 뒤꿈치 들기. 뒤꿈치 들기는 이것도 이제 그 아치를 만들어주고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뭐, 그냥 딱 보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앞꿈치로 버티고, 그 다음 천천히 내려오고, 또 뒤꿈치 들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수월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계단 같은 거에서 앞발만 딱 얹은 상태에서 계단이나 뭐 난간 같은 거 잡고 뭐 이 상태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앞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아까 그 뒤꿈치 드는 것처럼 들어서 버틴 다음에 내려가는데 이 앞꿈치만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게 뒤로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뒤꿈치가. 그러면 모든 그 가동 범위 안에서 종아리 근육을 자극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정강이 앞쪽 근육도 이제 힘을 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킬레스 건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마찬가지로 체중 부하를 해서 하는 것들이 운동들이 힘드신 분들은 뭐 밴드나 수건 같은 거나 뭘 발에 걸어서 이렇게 발목을 위로 당기고 버티고 천천히 내려놓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바닥에 걸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바닥을 이제 밑으로 내려보는 거죠. 내려서 또 다시 원위치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발바닥 종아리 앞뒤쪽 근육을 갖다가 다 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자, 균형 잡기 및 근력 강화. 요거는 이제 별로 이제 남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설명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균형 잡는 거는 이제 사실 기능 재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부상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균형 감각, 뭐 어렵게 말하면 뭐 고유 감각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 그냥 균형 잡기 운동을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편하세요. 한 발로 서는 거예요. 먼저
한쪽 발 들고 한 발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초에서 60초 이게 버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30초, 60초 버티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않기 때문에 특히나 또 무릎도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근육 운동을 다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나신 분들이 마지막 그 기능 운동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거를 이제 본인이 감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발로 서서 최대한 한 1분 이내에서 균형을 잡고 계속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러질 것 같으면 뭔가를 잡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상태로 균형을 잡고 버텨본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편하다 그러면 한쪽 발로 버틴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로 이렇게 뭐 왼쪽, 앞쪽, 뭐 오른쪽, 뒤쪽 이렇게 다 각 방향으로 발을 이렇게 천천히 찔러 보는 거예요. 네 방향 찌르기. 그래서 균형 감각, 고유 감각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넘어지지 않게끔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한 3바퀴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균형 잡기 운동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은 밑에 이제 뭐 무슨 볼판 같은 거에 뭐 이렇게 막 기우뚱하는 이제 볼판 균형 잡는 그 패드 위에 서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젊으신 분들이나 이제 운동 기능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균형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다른 운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몇 가지 안 됩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이 걷는 거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세요. 걷는 게 이제 그냥 간단히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뭐 편하게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걷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체중 부하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걷는 운동이 아까 말했지만 근육 위축을 막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들, 그게 좀 걷는 게 좀 아프다, 불편하시는 분들은 실내 자전거 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체중이 그렇게 실리지가 않아요. 일단 실리지가 않고 내가 이렇게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의 각도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안장을 높이를 갖다가 조절을 해가지고 이 높이를 조절하면은 무릎의 각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구부려지지 않게끔, 무릎이 너무 심하게 구부려지지 않게끔 하는 범위 안에서 통증을 덜 느끼는 범위, 그러니까 아픈 다리 기준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아요. 이게 통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단을 오르는 게 통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걷는 것보다 근력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올라갈 때는 이제 근육의 힘이 더 많이 쓰이고 그만큼 사실 무릎에 이제 부하도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걷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계단 오르는 거는 통증이 없다면 매우 추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대신에 계단 높이가 좀 낮은 계단에서 오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척추를 곧게 편 자세를 유지하고 오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는 이제 내 뒷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내 척추와 뒷다리가 평행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단을 오르시면 돼요. 정면을 응시하시면 약간 높게 응시를 하시면서 그렇게 걸으시면은 효과적으로 계단을 오르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픈 다리 기준으로 운동을 시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쪽 다리가 막 괜찮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재활 운동을 봤을 때는. 계단 내려가기는 어떠냐? 계단 내려가기는 사실 이 발목 완충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더 오르는 것보다 더 크게 떨어져요. 그래서 운동 가치는 사실 오르는 것보다는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계단 내려가는 것보다는 오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약, 핵심. 자, 제 설명한 거 잘 들으셨던 분들이면은 이게
양쪽 다리에 균형 잡힌 근력이 생길 때까지 무릎을 보호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만 하고요. 그게 재활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부은 무릎으로 해도 되는 체중을 싣는 운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비비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앞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체중이 실리면은 그게 자꾸 비벼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무릎이 부은 상태에서는 가급적 체중 싣는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연골이나 인대를 다시 생기거나 재생시켜주는 운동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말한 이 모든 프로그램도 보호와 퇴행을 지연시켜주는 의미예요. 그게 자연치유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재활 프로그램을 운동을 해서 하시면은 병원에서 뭐 재활 프로그램 받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혼자 충분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시간이 사실 좀 넘었는데 질문 몇 가지만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강나영님, 오래 걷는 것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몇십 분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거는 사실 뭐 10분이 좋습니다, 20분, 30분 좋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딱히 없어요. 내가 항상 그거는 개개인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30분을 일단 걸어봤어요. 걸어봤는데 다음날 내 무릎이 아파요. 아프면은 그 30분은 내 무릎 상태에서는 많은 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분 혹은 10분을 더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정도 걸었는데 무릎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 정도가 지금 내 무릎 상태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말한 그런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걸 하시면은 이 전체적인 나의 그 한계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서 걷는 시간을 좀 더 늘려나가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엔젤이님, 운동할 때 무릎에서 자꾸 소리 나는데 무시하고 운동해도 될까요? 예, 그거 제가 전에 말한 내용을 조금 참조하시면 되는데, 소리 나는 거는 괜찮습니다. 소리 나는 건 원인 굉장히 많은데, 통증이 없다면, 소리가 나는데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소리만 나고 통증은 없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엔젤님, 안녕하세요. 퇴행성으로 무릎 통증은 50대 후반 남성. 무릎 보호대가 효과가 있나요? 계단 오를 때만 아프다고 하거든요. 계단 오를 때 아픈 거는요, 사실 무릎에 부하가 더 많이 걸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각도가 90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체중이 실리면 더 많이 실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는 있어요. 퇴행성 그 관절염이 있다면. 근데 무릎 보호대를 차는 게 좋냐 안 좋냐, 이제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릎 보호대를 24시간 내내 계속 차고 있는 거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근육이나 관절 자체가 이 무릎 보호대에 의존을 하는 경향성이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당장은 이게 꽉 조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근육이 좀 짱짱한 느낌으로 감싸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의사 진료를 통해서 적당한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차고, 혹은 운동을 할 때만 무릎 보호대를 차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이 제가 설명한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 다리 자체가 무릎 보호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성경님, 무릎 앞쪽에 튀어나온 부위가 아플 때 실내 자전거를 타도 될까요? 무릎 앞쪽 튀어나온 부위, 그러니까 무릎 앞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대퇴술계 통증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전에 나와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겹치는데, 이게 실내 자전거를 탈 때 무릎 각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무릎 앞쪽에 이 뚜껑뼈랑 압력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무릎 압력이 이렇게 각도가 심하게 구부러질수록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안짝 높이를 조절을 해서 무릎 각도가 너무 많이 구부러지지 않게끔 운동을 하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통증이 계속된다, 그리고 혹시나 무릎이 붓는다, 그러면은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조절을 했더니 내가
무릎이 통증이 조금 덜하다. 그러면 거기가 내 무릎 현재 상태에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또 해서 점점 늘려나가는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에는 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많이 못해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직도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그 준비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재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잘 꾸준히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체중을 감량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를 개선을 좀 해서 무릎을 잘 지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병원에서도 다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러면서 다치셔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넘어지지 않게끔 조심하시고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곧 구정인데 모두 가족에서 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